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오늘도 CPP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탈염 설비는 공급되는 복수의 pH에 따라서 암모니아 부하를 가지고 운전 가능 시간과 수지량을 산출합니다. pH가 높으면 암모니아 부가가 높기 때문에 운전 시간을 길게 하면 요구되는 수지량이 증가합니다. 옆에 있는 표는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의 농도와 pH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pH가 9.0일 경우에는 암모니아 농도가 0.26ppm, CaCO3를 하면 0.78ppm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9.6 정도 되면 암모니아 농도가 2.17, 9하고 0.16하고 9.6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CaCO3는 6.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복수탈염 설비에서 pH에 따라서 대부분이 복수탈염 설비는 암모니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암모니아 로드, 이런 부하가 됩니다. 여기 부가라고 했는데 이 부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CPP 시스템에서 보통 그 설계를 할 때 이온의 로드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 노멀 오퍼레이션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pH가 보통 9.3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요구는 원자력 발전소의 CPP 시스템의 로드를 잠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온 설비 쪽에는 암모니아하고 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 그 다음에 Na이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이온 쪽에서는 클로라이드 이온이나 설페이트, 그 다음에 실리카 이온들이 약간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쾌다이온과 N아이온의 토탈 쾌다이온과 토탈 N아이온, 그러니까 프리미널 엑시드 같은 경우에 여기에는 이제 토탈 N아이온에는 실리카하고 CO2가 포함되는데, 이제 보통 프리미널 엑시드가 같은 베이스로다가 같은 당량대 당량이기 때문에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음이온이 이제 양이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여기 모자라는 거는 OH 이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동 정지하는 경우에 그 이온 로드는 이제 기동할 때는 그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암모니아 농도가 좀, 그러니까 부식 억제를 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pH가 약 9.8 정도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암모니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양이온, 토탈 양이온이 한 14.2 ppm, CaCO3 정도 됩니다. 음이온은 뭐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음이온이 이제 높아지는 경우는 컨덴세이트 리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콘덴서의 리크가 일어나는 것은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 그 복수 탈염 설비의 응축수, 우리가 복수기라고 하는데 응축하는 그 설비에는 그 바닷물이 이제 이게 쿨링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닷물 쿨링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컨덴서 튜브에서 혹시 손상이 일어나서 리크가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가 이제 컨덴서 리크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정상 노멀 상태에서 이제 pH 9.3인데 클로라이드 이온들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소디움 이온하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이게 아주 그 크랙이가 가지고 아주 미량 나오는데도 상당 부분 증가를 하게 돼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CPP를 보통 많이 합니다. 보통 CPP 시스템에서 앞쪽에서 캐다이온 레진과 그 다음에 MVP, 이렇게 리드 케타이온과 MVP 뭐 이런 것들을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캐다이온 레진 앞에 리드 케타이온을 할 경우에 노멀 오퍼레이션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은 이제 베드 뎁스가 0.94 메타, 그러니까 940ml인 경우에 레진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층에서 이용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 한 95% 정도에서 한 5% 정도는 그 HOH에서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한 95%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H가 9.6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앞에서 이제 그 이온 로드가 6.4 ppm CaCO3이기 때문에 약 한 64시간에 931톤, 여기서 캐파는 이온 캐파는 47g CaCO3고, 이게 그 베드 뎁스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이제 95% 정도 되기 때문에 0.956을 해서 하게 되면
한 8,476리터 정도의 레진 볼륨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를 줘서 조정하게 되면 한 8,750리터로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설계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쾌다인 레진 볼륨을 일단 이제 그 리드 쾌타임을 했으니까 뒤에 그 다음에 MVP 쪽 부분들을 했는데, MVP 쪽 부분에서 양이온 쪽 볼륨을 먼저 하죠. 왜 그러냐면은 음이온 쪽은 양이온보다 로드가 훨씬 적기 때문에 양이온 쪽 부분들을 계산해서 그의 비율로다가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멀 오퍼레이션 쪽에 이게 지금 앞쪽에 리드 쾌타이온을 통과시켰으니까 pH가 암모니아를 제거해서 pH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9.3 있던 것이 한 9.0 정도로다가 해서 리크되는 것을 약 한 2% 정도로 앞에서 다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믹스베드 쪽을 하기 위해서는 약 한 2%를 보고, 이런 경우에 720시간에 931톤 유량은 6.4 ppm 해서 47로 하게 되니까 한 1811 정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면은 해서 한 1900리터 정도의 양이온을 이제 보게 되면 되죠. 그래서 그럼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양이온 쪽에 양이온과 음이온 부분들이 앞에 리드 쾌타이온이기 때문에 그쪽에 뒤쪽에서 이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보통 1대1 정도로 보통 하게 되면서 양이온이 그 1900리터면 음이온도 1900리터라 보시면 됩니다. CPP 재생을 이제 하게 되죠. 재생을 하게 되면은 재생 약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소디움과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이온의 누출량을 기준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CPP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뱃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차 오염을 피하기 위해서 외부 재생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외부 재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이 지금 그 외부 재생을 하는데도 소디움과 클로라이드의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그 처리수의 소디움과 이온량이 아주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재생 레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황산은 보통 한 125에서 한 200g 정도, 가성소다는 100에서 160. 염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화력이나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뒤쪽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염산 같은 경우는 CL 이온이 있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CL 이온이 있게 되면 부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소디움 이온에 소디움은 1 마이크로그램 파트니까 우리가 받는 1 ppb를 보증하는 경우에 재생률이 전체 토탈 쾌타이온에서 N아연에 남아있는, NA가 남아있는 비재생되어 있는 것이 남아있는 율이 pH가 9.0일 때는 0.33% 정도가 그가 99.7% 정도가 재생이 돼야만인 1ppb를 보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생 레벨이 높고 외부 재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클로라이드 이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양이온보다는 좀 러프합니다. 그래서 pH가 볼 때는 한 7.8% 정도가 재생돼 있지 않은 것이 남아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한 90%, 뭐 93% 정도만 돼도 그 CL-이온이 1.5 ppb를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부 재생의 목적은 그 수지와 외부 재생을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점을 외부 재생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웅축수 시스템에서 증기 발생기 시스템의 재생 약품에서 우발적으로 오염되는 것만, 이게 교차 오염이라고 보통 얘기죠. 혼합 수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 약품에 의해서 유연교환 수지가 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왜냐면 앞에 있는 그것은 계통 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되게 되면 계통이 바로 오염돼서 부식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상당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재생은 복수 공급 시스템에서 안전 기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닷물이 그 콘덴서에 리커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이온들이 시스템상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는 안전한 기능, 이제 그런 안전성을 갖고 있는 기능을 합니다. 수지 혼합축 내부에 배관이나 장치가 없어서 뒤쪽에 말씀드린 복수 통과 시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MVP 같은 경우에는 뭐 위쪽에 뭐 컬렉터도 있고 디스트리뷰터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컬럼이라던가 분리, 그 우산 분리나 재생제 분리를 위한 그 용기라던가 이런 깊이 뭐 이런 것을 최적화로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특별한 재생 절차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쉽게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 재생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원자력 발전소와 고급 화석 연료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데 쪽 부분들의 그 압력이 높은 이제 고압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응축수 품질을 ppb 단위, 그러니까 뭐 ppt 단위라고 하는데 ppb 단위로 이제 측정이 보통 되기 때문에 이 수준에 하려고 하면은 재생 절차가 이제 아주 정교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순수 처리 설비에서 믹스베드 폴리셔 같은 그러한 내부 재생으로는 이걸 달성할 수가 없어서 보통 외부 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사이클이라든가 뭐 HOC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MVP 쪽에서 양윤과 음윤, 양윤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양윤과 음윤의 수지 비율은 이제 보통 혼합 수지층에 사용되는 양윤 대 음윤 수지 비율은 보통 뭐 35대 65에서 65대 35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리드 케타윤인 경우는 뒤쪽에 폴리셔이기 때문에 1대1 아니면 이제 그냥 있는 경우는 2대1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이 범위 내에 보통 접니다. 그리고 그 암모니아나 아미노라는 양윤 부하가 음윤보다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양윤 수지가 높아야 되겠죠. 그 양윤 수지가 50대 65% 비율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양윤이 2대 음윤이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합 수지 전달에 양윤 교환탑이 있는 시스템 경우에는 케다윤과 에나윤의 부피 비율은 35대 65에서 50대 55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윤 교환 수지가 앞에 있는 경우는 보통 50대 50을 많이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대 1보다가는 뭐 이게 그러면 4대 6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CPP 쪽에서 그 외부 재생 CPP 쪽의 배셀의 이제 사이징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CPP 쪽은 유량이 이제 굉장히 크고 이온 로드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SV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간 속도라고 하죠. 스페이스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한 100에서 130배드 볼륨 파워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으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온 교환 수지에서는 MVP 같은 경우에 40에서 60 정도인데 거의 2배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유량이 이제 많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수지층의 차압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지층 높이를 높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지층의 차압을 한 1.5바 이하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910mm 정도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혼합층에서 이제 컬럼에서 시간당 100배드 볼륨 파워의 고령 운전을 하기 위해서 제작되는 거 많기 때문에 보통 설계를 할 경우에 이게 10배드 볼륨, 100배드 볼륨 정도로다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이제 응축수가 750톤, 시간당 750톤이면 수지는 한 7.5 메타 3성 정도 수지량을 이제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실적으로 이제 캐파를 평형식에서 캐파를 해서 대략적인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델타 P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이고 그래서 대부분이 한 0.9에서 1m 이하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배셀 내에서는 이제 수지 역사를 외부 재생이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프리보드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발전소에서 터빈 응축수는 일반적으로 부식을 줄이기 위해서
암모니아나 아민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최근 얼마 이제부터는 이제 보통 발전소마다 차이는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주로 아민 계통을 많이 쓰고 암모니아 아민 계통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OT법이라고 하는 것도 씁니다. 근데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화력 같은 경우에도 기동 정지할 때 암모니아로 쓰기 때문에 이런 CPP가 필요합니다. MB 전단에서 H 플러스 형태의 양이온교환수를 사용해서 웅축수 처리 시스템에서 유입 웅축수에서 암모니아 또는 아민 다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전번에도 얘기했던 CPP 쪽에서 다른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그 부식 생성물, 계통에 있던 뭐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화철이라든가 이런 부식 생성물들을 제거하는데 사용을 이 CPP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CPPC 시스템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누출되면은 재생되는데 재생을 보통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를 이제 보통 HOH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CPP 시스템 설계 쪽 부분들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